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벌써 이제 우량주 사전 60번째 기업입니다. 저희가 101개 기업을 골라가지고 1번부터 쭉 해왔는데요. 벌써 60번째인데, 여러분 혹시 못 본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우량주 사전 그 시리즈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1번부터 쭉 보시면,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거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60번째 기업 보잉인데요. 보잉이라는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회사시죠. 그래서 세계 1위 민항기 업체이자 뭐 세계 3대 방위 산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잉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뭐 보잉 737, 뭐 이런 비행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F-15, F-18, 뭐 아파치 헬기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뭐 공급하고 있는, 네, 말 그대로 이제 항공기, 네,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항공기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경기 변동도 심하고, 경기 변동이 심한 거에 비하면 또 같이 이제 주가 변동들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뭐 두세 배는 우습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한 70% 우습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네, 항공기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화학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철강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주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공부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정말 꾸준하게 그냥 매출이 나오고 이런 악재하고 경기하고 별로 변당이 없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정도를 뭐 편입하는 건 몰라도, 이 항공기 산업을 뭔가 투자할 때는 전략적으로 좀 완전 망가졌을 때, 불황일 때 샀다가 호황일 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돈을 벌기 시작하면 관심을 가지는데 그때가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항공업 같은 경우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 항공기 업종이라는 걸 일단은 머리에 꼭 넣어두시고, 내가 만약에 항공기 업종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항공기 업종이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불황인가? 그럴 때 사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적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 경기 변동형 기업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불황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호황과 불황을 통한 이익 변동이 엄청나게 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라는 게 운영을 하면 일단은 이렇게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 형태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작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항공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델타라든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만약에 뭐 300석 좌석짜리 비행기를 띄우는데 한 50명 정도가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도 비행기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280명이 티켓팅했어요. 그러면 회사의 수익성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황과 불황 얼마가 타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행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여행과 관련된 어떤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항공주들이 일단은 흑자로 전환하는 해들이 됐고, 작년 말부터 빠른 회사들은 이제 좀 시작이 됐고, 올해는 대부분의 뭐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흑자를 다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뒷단에 여행과 관련된 업종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전방 산업도 있고 뭐 후방 산업들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이 회사의 밸류체인상으로 보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돈을 벌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보잉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변동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황이 되면 비행기 주문들을 많이 할 거고, 불황일 때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들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국방 우주 보안 35%,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이제 군수 관련된 거죠. 그다음 여객기가 한 40%, 그다음에 글로벌 서비스가 한 26% 정도고,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이런 고객들한테 이제 항공기들 제작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보면 이제 전체 그 100점 만점에 27점이니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27점이란 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대신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투자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난 이 회사는 잘 모르는데 괜히 투자했다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도의 위험을 싫어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27점 정도 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황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불황이 좀 더 길어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은 본인이 어쨌든 그 성향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추세는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주가 추세도 보면 중기, 장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턴으로 지금 신호를 잡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적정 주가는 보면 적정가를 이미 넘어가서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고 나머지 뒷부분의 실적들 같이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주가를 보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과거에 한 12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2023년도에 이때 뭐 주가들이 좀 빠지고 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요 항공주들이 지금 올라와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뒤에 나중에 경쟁사하고도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10년간 매출 추이랑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은 매출이 완벽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과거에 보면 한 800억 달러에서 뭐 900억 달러 뭐 이런 정도 넘어가는 수준의 매출이었다가 얘가 완전히 이제 수요가 죽어가지고 거의 6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얘가 올라와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지금 이제 매출이 회복되는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매출 기준으로만 봐도 10년 전 매출보다도 낮은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한 3년 지나면 거의 다 과거의 최고치의 매출들은 거의 다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른 회사는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일수록 주가의 회복성, 그러니까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주가 회복도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794억 달러로 매출액이 한 19% 정도 오르고요. 주당 순이익은 2.11달러로 흑자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적까지는 이렇게 보시고 저희 이제 재무제표를 차트로 만든 재무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보잉에 혹시 재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차트로 만든 재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탁 접속하셔서 BA, 보잉 한글로 치셔도 되고 뭐 요 티커 BA라고만 치셔도 되고 잘 모르겠다 영어 플레인밖에 모른다 그러면 BOEING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네, 보잉 눌러보니까 최근에 뭐 오늘 데이터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의 데이터로 봐도 27점이니까 뭐 큰 변화는 없죠. 27점이고 밸류에이션 좀 비싸했고 주가 추세가 이제 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재를 만들었을 때 비하면 그때는 보면 중기가 상승이 이제 플러스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기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고 장기도 상승해서 횡보를 좀 전환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주가 추세가 지금 상승하다가 얘가 힘이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은 다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을 많이 검색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에 들어가서요. 여기 재무 차트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를 저희가 다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연간 데이터로 보면 과거에 뭐 800억, 900억 달러 1000억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서 지금 작년에 660억 달러 그리고 올해 790억 달러 한 800달러니까 아직도 회복되려면 꽤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이 이익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니까 아직도 한참 좀 회복 속도가 상당히 코로나 영향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더디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도 역시 급등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은 싸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까지는 일단 도달한 것 같아요. 네, 이익률 보니까 과거에 한 7, 8% 정도였고 적자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5%. 올해 이제 소폭의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회사의 어쨌든 이익률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높지는 않죠. 영업이익률이 한 6, 7%니까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에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율이 121%고, 부채 비율이 뭐 상당히 치솟았다가 지금은 여기 계산이 안 나오죠. 계산이 이제 저희가 NA로 지금 찍어 놓고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부채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뭐 부채가 만약에 1000억인데
자본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두 개를 나누면 비율이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NA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로 데이터를 보시려면 여기 상단에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본 총계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10년치 쭉 더 땡기면 뭐 20년치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5883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하고 부채 총계 152948 요 두 개의 비율이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자본 총계가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호만 15883이라 하더라도 부채가 1호이니까 10배잖아요. 그럼 이게 뭐 부채 비율이 뭐 1000%가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1000%라고 찍으면 이 데이터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NA를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회사가 부채가 있는데 부채 비율이 NA다 그러면 자본이 혹시 마이너스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자본이 조금만 생겼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0%가 넘어가는 부채 비율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채가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이자 구조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이러면 이 회사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 훼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회사의 이제 약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전자본 회전일수 이렇게 보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뭐 70일 정도인 것 같고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네, 2019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오르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뭐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네요. 약간 뭐 한 30일 정도가 2022년도에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한 200일에서 290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문 제작해가지고 고객한테 인도하는데 대략 한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실제로 그러니까 원가가 투입이 돼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은 이제 485일이니까 거의 그죠? 뭐 한 1년 4개월 이런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현금이 훨씬 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본이라는 게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뭐 자본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묶이는 거죠, 오랫동안. 왜냐하면 빨리 팔고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팔리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는 또 돈이 운영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현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현금 흐름표에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예, 영업활동이 이때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네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앞에 있는 설명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이 152억 달러 벌다가 19년도에는 네, 마이너스 24억 달러. 2020년도 마이너스 180억 달러. 엄청나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마이너스 34억 달러. 그 다음에 우리 2022년도, 네, 축하드립니다. 2022년도에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자, 제가 이거 영상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흑자 전환하거나 뭔가 회사들이 턴할 때 현금 흐름이 훨씬 먼저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이 먼저 플러스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전환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 흐름만 보면 2022년도에 35억 달러를 일단 흑자로 전환시켰네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행이네요. 다행. 네. 그래서 시켰고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데이터 봤을 때 올해 흑자로 전환할 걸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는 시차를 두고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업활동에서 플러스를 그냥 쭉 찍고 있으면 여기는 뭐 시간의 문제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흑자가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내가 조금 일찍 사고 싶다 할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들을 찾으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은 적자라 하더라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을 찾으면 조금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당 국가 매출액 지수 보면 과거에 한 배에서 1.2배 정도 사이를 오갔고, 네, 비쌀 때가 2배 정도 넘어갔었네요. 넘어갔고, 지금이 이제 1.7배니까 뭐 중간 어디쯤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뭐 가격 자체로 보면 매출액 사이즈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네, 가격에 지금 찍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성장이 약간 멈춰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부채가 상당히 지금 많아서 이자가 상승했을 때 그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다만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하고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도보다는 재무 상태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도한 부채 수준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경쟁사랑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잉 경쟁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잉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록히드 마틴, 그다음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이런 정도 세 개 기업을 했고요. 시총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보잉이랑 록히드 마틴 비슷하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약간 높은 이런 형태인데 진단 점수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보시면 보잉이 27점이니까 아까 제가 재무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라고 했고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74점이니까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상위 6%에 속하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62점으로 상위 한 20% 정도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보잉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기업만 놓고 보면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보잉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매출액 사이즈를 보면 이제 보잉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이랑 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비슷하긴 한데 순서로 보면 보잉,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록히드 마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주당 순이익은 주식 수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PSR로 보니까 네, 보잉이 1.9배, 록히드 마틴이 1.9배, 그러니까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뭐 4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각각의 이게 세 개 기업들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보잉이 떨어지니까 그거만 놓고 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보잉은 이 세 개 기업들 중에서 매력도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가장 낮은 이제 평가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이익들로 보면 안정성을 보면 록히드 마틴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보다 약간 더 좋은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보잉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록히드 마틴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아마 저희가 우량주를 이미 소개해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주가가 보잉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놀랍죠, 근데 25%. 그 다음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1.3, 록히드 마틴이 3%. 보잉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네, 길게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S&P가 44%, 록히드 마틴이 38%, 레이시온이 18%, 보잉이 마이너스 41%. 어때요?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얘가 완전히 지금 다른 의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1년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해서 보잉이 주가 상승이 된 거지, 이를 길게 놓고 데이터를 보면 보잉의 주가 하락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잉이 오랫동안 이런 매출 정체나 하락이나 이런 적자 전환하고 여러 가지 뭐 뉴스를 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아직은 많이 지금 회복이 못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도 그 S&P를 능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S&P를 결국 능가하려면 S&P 500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장성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되 어쨌든 순서로 보면 아까 우연찮게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지금 주가 상승률 순을 보면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보잉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매력도 할 때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가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길게 놓고 보면 결국 좋은 기업이라는 게 결국 안전하면서도 돈을 잘 벌고 수익성도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순서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단 점수 아까 이제 봐드렸고, 지금 보잉은 이런 상태입니다. 좀 쪼그라져서 이걸 빨리 메꿔야 되는 거예요. 수익성은 이제 올해는 좋아지겠네요. 흑자 전환하면 이쪽은 좀 좋아질 텐데, 재무 안전성을 보면 지금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나 록히드 마틴에 비하면 상당히 쪼그라져 있잖아요. 아까 거기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 부채 비율이나 것도 체크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빨리 메꿔야 되는 리스크,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모자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록히드 마틴은 성장성이 없다. 지금 현재 낮아서 리스크고, 그 다음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뭐 수익성이 뭐 여기보다는 좀 낮은 모양이에요. 낮고, 실제로 뭐 ROE도 낮고, 그리고 이제 독점력이 좀 낮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시총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제일 높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 매력도라면 록히드 마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보잉 뭐 배당을 줄 수가 없겠죠. 네, 캐시가 없었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배당을 계속 잘 주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배당 컷이 된 거죠. 배당 컷이 돼서 한때 이제 주당 배당금이 8달러까지 줬으니까 많이 줬는데 시가 배당률도 지금 보면 높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주 투자 매력도로 보면 0.5점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배당을 중간에 컷을 했거나 중간에 삭감을 했든 뭐 중단을 했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이 점수를 높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5점 만점에 0.5점을 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로서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경기 변동이 내면 배당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라인을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성장하고 턴하는 것까지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신규로 뭔가를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뭐 보잉은 조금은 더 비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형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턴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들이 혹시 더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 이제 오히려 투자 대상 검토 기업으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보잉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